10일 주변 평가. 69세의 이웃 데이비드는 벨피트를 행복한 잭이라고 불렀다. 재판 중에 벨피트에게 보여진 사악한 모습은 그의 이웃들이 본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우리는 절대로 그가 그런 사악한 짓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겁니다. 비슷한 강호순도 잘 웃고 싹싹하고 호감 있고 친절하고 성실하고 예의 있다는 동네 주민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호순의 학창시절 동창들의 증언과 실제 옆에 있던 친구의 증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90세 이웃 웰킨스 씨는 남편은 벨피트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종종 말하곤 했다. 이 사람은 벨피트의 속임수를 눈치챈 겁니다. 종종 말할 정도면 완전히 눈치를 챈 겁니다. 이상하다. 강호순도 개 농장 이후 눈빛이 변했다라고 말한 주민이 있는데 이분도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속고 안 속고 눈치가 빠르다, 아예 눈치가 없다. 벨피트의 나이트클럽 경비원 동료 클레어는 벨피트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벨피트는 아주 조용하고 약간은 이상하고 진지한 남자였다라고 전했다. 이 사람은 눈치를 못 챈 겁니다. 눈치를 못 채고 있는데 연쇄살인범이 이제 잡히고 나서 인터뷰를 가니까 약간 이상하다고 얘기한 거겠죠. 90년대 벨피트와 나이트클럽의 동료 조 콜링스는 벨피트와 자주 다투고 화해했다고 회상을 했다. 이 사람은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벨피트의 아내인 엠마 밀스는 밤에 벨피트는 나에게 You to me are everything이라는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이다 라는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고 합니다. 밤에 여자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로맨티스트. 그런데 폭력을 행사한다. 여자의 감수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12. 직업. 낮에는 주차 단속원, 예전에는 나이트클럽 경비원, 그리고 자동차 휠 램핑 업체 매니저. 휠 캠핑인지 휠 램핑인지 모르겠는데 그 불법 주정차한 차를 가져가가지고 주차장에 놓고 이렇게 자물쇠를 탁 채우는 그런 업체 같습니다. 직업이 모두 단속 또는 제압 하는 형식의 직업입니다. 아무래도 벨피트 자체가 체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직업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강호순도 직업으로 개 농장을 하면서 강호순이 말했습니다. 개를 많이 잡다 보니 사람 죽이는 거는 쉬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상 남자가 여자를 갖다가 죽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13. 전과 전력. 1981년 13살 때 강도 유죄 판결. 13살이면은 한국으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강도로 유죄 판결. 1990년도에 22살 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 2002년까지 그는 9개의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1년을 보냈다. 강도 절도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을 했다면 처벌의 두려움을 극복할 정도로 충동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순서가 절도한 다음에 강도로 가고 강도하다가 사람 마주치면 살인미수나 살인으로 가는데 벨피트는 13살 때 강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13살 전에 절도가 있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강도를 이렇게 가지는 갈 수도 있겠지만 절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벨피트는
2002년 34살까지 전과 구금으로 작은 범죄만 들키고 큰 범죄는 들키지 않은 아주 교활하고 똑똑한 흉악범입니다. 근데 계획적인 이 벨피트가 24년 동안 연쇄살인은 발각되지가 않고 작은 범죄만 발각이 되었다면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왜 24년 동안 살인 같은 큰 범죄는 안 걸리고 자잘한 뭐 절도나 이런 것만 걸렸을까?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수사망이 좁혀오자 고의적으로 작은 범죄를 걸려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쓰지도 않았을까? 뭐 의심을 해봅니다. 병리학 특성, 시리얼 킬러. 시리얼 킬러는 연쇄 살인범을 뜻합니다. 스토커, 유괴 납치범, 강간범. 전 부인과 전 여친들 증언에 따르면은 벨피트는 스토커였다. 스토킹. 스토킹은 특정인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괴롭히며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벨피트는 스토커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 상태를 보면 세디스트였다. 성적 대상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성적 쾌감을 얻는 이상 성행위자의 모습이 보인다. 벨피트는 스토커와 세디스트가 합쳐진 그런 성향, 합쳐진 성향. 강호순 같은 경우도 강간 살인을 했지만 성행위보다는 여자를 제압하고 고통을 주고 통제를 하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세디스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벨피트는 잡지에 금발 모델의 얼굴을 찢어 놓을 정도로 금발에 대해서 과도한 폭력성을 지녔다. 잡지에 있는 여자의 얼굴을 찢을 정도면은 그 증오심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겠죠. 18살 결혼하기 전에 이미 금발 여성에 대한 증오와 과도한 폭력성이 형성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계기는 어린 시절을 보낸 종교시설과 아니면 1980년도에 교살당한 여자친구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해봅니다. 그리고 벨피트는 검거된 후 자백하는 과정에서 경찰 중 여성 경찰관에게만 진술을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벨피트는 13세 밀리의 끔찍했던 마지막 14시간 동안 밀리를 어떻게 반복적으로 납치, 강간, 고문, 살해했는지에 대해서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여성 경찰관에게만 자세히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경찰관에게만 진술을 했다는 이 정보는 작년 5월에 벨피트가 함께 수감되어 있던 다른 수감자에게 이 정보를 자랑을 하다가 이 수감자가 풀려나면서 언론에 알려져가지고 공론화가 됐습니다. 공론화가 됐다는 것은 경찰도 숨기고 있었다. 벨피트가 여성 경찰관을 요구를 했고 경찰은 그 요구를 들어줬고, 벨피트는 그 내용을 감옥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떠벌렸다는 것은 감옥에서 자기 방어와 과시를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예상해 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막 부정을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면은 그거를 이용을 합니다. 어차피 걸린 거 이걸로 과시를 하자. 유영철이나 강호순도 발뺌을 하다가 이건 완전히 발각이 됐다.
하면은 그걸 갖다 인정을 하고 그걸 갖다 과시를 하면서 이득을 취하려는 행동을 했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2019년 7월 26일 개봉하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브래드 피트, 마고 로비 등 쟁쟁한 출연진이 출연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내용 중에 미국 희대의 살인마 찰스 맨슨 패밀리의 살인사건 내용이 영화 줄거리로 나옵니다. 찰스 맨슨의 추종자 4명은 1969년 8월에 영화감독 로만 폴슨키의 집에 전화선을 딱 끊고 들어가서 폴란스키의 아내이자 배우였던 임신 8개월이었던 26살의 샤론 테이트를 포함해서 집안에 있던 집안에 있던 5명을 난도질에서 살해하는 사건 내용이 영화 줄거리로 나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벨피트가 여성 경찰관에게만 진술을 하는 특혜를 받은 것을 감옥에서 자랑을 하고 떠벌린 것은 교묘한 범죄자들의 수법이다. 로버트 K. 레슬러라고 FBI 요원 중에 연쇄살인범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분이고 FBI 행동과학훈련 및 연구개발팀 VICAP 흉악범 체포계획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만드신 분이며 요즘 막 뉴스에 많이 나오는 프로파일링을 기틀을 만든 분입니다. 이분이 양들의 침묵, 블랙 샌디, 레드 드래곤의 실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레슬러는 FBI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쇄살인범들을 면담하러 다니는 그런 일을 했는데 요즘 그 미국 드라마로도 많이 나오죠. 마인드헌터. 마인드헌터가 레슬러가 모델입니다. 레슬러가 연쇄살인범들을 만나러 다니던 중 1978년도에 미국 희대의 살인범 찰스 맨슨을 면담하게 됩니다. 레슬러와 찰스 맨슨의 면담이 끝나갈 무렵 찰스 맨슨이 레슬러에게 사정을 합니다. 어떤 사정을 하냐면 찰스 맨슨이 감옥으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갈 만한 물건을 하나만 달라고 레슬러에게 사정을 합니다. 아까 레슬러한테 당신의 소지품을 나한테 하나만 달라. 왜 희대의 살인범 찰스 맨슨은 FBI 요원의 소지품을 탐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치챘나요? 핸드폰 용량이 다 돼서 끄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